정돈되지 않은 물건은 단순히 지저분한 것만이 아니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압도감을 느끼게 하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쌓여있는 서류, 옷, 잊혀진 물건들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50년 넘게 자신의 집에서 살아온 72세 은퇴한 학교 상담교사 은혜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의 집은 오래된 가족 사진, 여행 기념품, 아이들 졸업식 때 입었던 옷, 언젠가 정리하려고 했던 서류 상자 등 추억이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수년 동안 이 모든 추억의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편안함보다는 혼란을 더 많이 야기했습니다. 은혜 씨가 게을렀던 것은 아니지만 물건 정리를 시도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채 마치 물속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뜯지 않은 우편물로 덮인 식탁, 오래된 잡지와 기념품으로 넘쳐나는 거실, 더 이상 입지 않지만 버릴 수 없어 꽉 찬 옷장까지. 각 더미는 이전 더미보다 더 커 보였고 은혜 씨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은혜 씨처럼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스트레스만 더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 씨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 씨가 한 번에 잡고 관리 가능한 작업식 집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9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에 압도되는 느낌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공간에서 살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과 같은 노인을 위해 고안된 더 많은 실용적인 팁을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단계. 작게 시작하기 10분 규칙. 은혜 씨가 처음 물건 정리를 시작했을 때 집 전체를 청소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물건을 모아왔고 그 더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를 한 번에 청소하는 대신 그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단 10분씩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10분 규칙은 작업을 압도적이지 않도록 작고 관리 가능한 덩어리로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단 10분씩 투자함으로써 은혜 씨는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매일 작게 시작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혜 씨는 먼저 집중할 작은 공간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펜,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부엌 서랍 하나였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작은 승리였습니다. 부엌 전체나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대신 그녀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이 깨끗해지자 그녀는 성취감을 느꼈고 다음 작은 작업을 처리할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정리가 마라톤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씩만 투자하면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작업들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일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도 방 전체를 정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 씨에게 10분 규칙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규칙은 압도감을 느끼는 정신적인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음 작은 작업뿐이었습니다.
10분 규칙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도움이 된 다른 기술을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 주세요. 작게 시작하고 작은 승리마다 축하함으로써 은혜 씨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을 기다리거나 하루 전체를 비울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추가적인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삶에 맞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 단 10분만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단계. 방이 아닌 카테고리 하나를 선택하세요. 은혜 씨가 처음 물건 정리를 시작했을 때 방에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거실에서 오래된 DVD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침실에서 옷더미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을 그리며 달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대로 끝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에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신 한 번에 한 카테고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압도적일 수 있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옷, 책, 서류 등 한 카테고리에만 집중함으로써 꾸준하고 관리 가능한 진전을 이루고 진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 씨는 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소설, 요리책, 일기장으로 가득 찬 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모두 읽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작위로 몇 권의 책을 고르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책 컬렉션만 정리하는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모든 것을 꺼내 펼쳐놓고 신중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다시 읽을까? 그리고 어떤 책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에만 집중함으로써 은혜 씨는 부엌의 어수선함이나 옷장에 쌓여있는 옷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에만 집중했고, 결국 그녀는 정말로 좋아하고 보관하고 싶은 책만으로 채워진 깨끗한 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한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한 카테고리에 집중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느끼는 압도감을 방지하고 정리하는 각 카테고리마다 눈에 띄는 진전을 보게 될 것이며 계속 진행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씨는 한 카테고리를 끝낸 만족감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에게 다음 카테고리를 처리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3단계. 4개의 상자 방법. 은혜 씨는 다음 물건 정리 과제에 착수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4개의 상자 방법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녀가 집안의 어수선함을 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특정 라벨이 붙은 4개의 상자를 만듭니다. 보관하고 싶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보관 상자에 넣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는 물건은 기증 상자에 넣습니다. 부서지거나 오래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은 쓰레기 상자에 버립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물건은 미정 상자에 넣습니다. 은혜 씨는 거실에 이 4개의 상자를 놓고 각 상자에 명확하게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 간단한 시스템은 그녀가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물건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부터 시작했는데 옷은 그녀에게 큰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을 입는가? 아직도 맞는가? 보관할 가치가 있는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기증 또는 쓰레기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나 자주 신는 신발처럼 여전히 쓸모 있는 옷은 보관 상자에 넣었습니다. 미정 상자는 더 이상 맞지 않지만 추억이 담긴 재킷처럼 그녀를 망설하게 만드는 물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4개의 상자 방법에서 가장 보람있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얼마나 빨리 결과를 보기 시작했는지였습니다. 그녀는 라벨이 붙은 상자로 가득 찬 복도를 보고 자신의 진전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물건을 한 번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상자가 그녀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 정리 세션이 끝날 무렵 은혜 씨는 기증할 준비가 된 더미,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가득 찬 쓰레기 봉투, 그리고 더 작고 정리된 옷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압도감을 느끼지 않고 전체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4개의 상자 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보관하고 무엇을 버릴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4단계. 눈에 띄는 마감일 설정. 은혜 씨는 마감일이 없으면 물건 정리 프로젝트가 몇 달 동안 쉽게 질질 끌릴 수 있고 결국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눈에 띄는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은혜 씨는 집의 한 공간, 즉 부엌 카운터를 정리하기 위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집에서 가장 어수선한 곳 중 하나이고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7일 안에 부엌 카운터를 정리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작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관리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인 마감일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이 은혜 씨에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었을까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 작업이 더 긴급하게 느껴졌고 그 긴급함이 그녀에게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달력에 굵은 글씨로 7일 안에 부엌 카운터 정리라고 적어 표시했습니다. 달력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마감일을 보고 제때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 씨는 또한 작업을 더 작고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부엌 카운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한다는 생각에 압도되는 대신 그녀는 매일 카운터의 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체는 카운터 오른쪽을 정리하고 2일체는 왼쪽을 정리했습니다. 3일체는 몇 주 동안 쌓여있던 우편물 더미를 처리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은혜 씨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마감일에 대한 시각적인 알림은 그녀에게 책임감을 갖게 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이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눈에 띄는 진전은 또한 어려움을 느낄 때에도 계속 진행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집안의 한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 마감일을 설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효과가 어땠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눈에 띄는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업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끝없는 프로젝트였던 물건 정리를 명확한 종료 지점이 있는 작업으로 만들어 훨씬 더 쉽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혜 씨는 마감일을 정하는 것이 작업을 덜 부담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추진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단계. 스스로에게 황금 질문을 던지세요. 은혜 씨는 일부 물건 때문에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황금 질문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질문이죠. 만약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것을 살까? 처음에는 은혜 씨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몇 번 질문을 던진 후 그녀는 이 질문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리고 어수선함을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혜 씨는 오래된 주방도구로 가득 찬 서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마늘 다지기, 충동적으로 산 제빵기, 먼지만 쌓여가는 전기 캔따가에 같은 것들이었죠. 그 서랍을 열 때마다 그녀는 낭비하고 있는 공간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더미는 점점 커져갔고 서랍을 열 때마다 어수선함에 대한 압도적인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도구들에 대해 황금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것을 살까? 마늘 다지기는 절대 안 살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기증 상자에 넣었습니다. 제빵기는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은혜 씨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그것을 살까요? 아니요.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도 기증 더미에 보냈습니다. 전기 캔따개는 한때는 편리했지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황금 질문에 실패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은혜 씨가 깨달은 것은 황금 질문이 변명을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감상적인 이유, 죄책감 또는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붙잡고 있던 물건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놓아주도록 도왔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은 은혜 씨가 자신의 공간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고 그녀의 소지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정말로 좋아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있는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절대 사지 않을 물건이 집 안에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황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은 만약과 어쩌면이라는 모든 어수선함을 잘라내기 때문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혜 씨에게 그 결과는 더 가볍고 정리된 주방, 그리고 그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6단계, 물건이 아닌 추억. 은혜 씨가 물건 정리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흔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우리 대부분처럼 그녀도 기념품, 오래된 생일 카드, 휴가 기념품,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 등으로 가득 찬 상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추억을 담고 있었지만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무엇을 보관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컬렉션이 아닌 의미 있는 물건 하나만 보관하세요.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카드나 선물을 붙잡는 대신 은혜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억을 진정으로 담고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그녀는 생일 카드로 가득 찬 서랍 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먼 친척들의 카드까지 있었죠. 각 카드에는 사려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가 그 모든 카드를 보관해야 했을까요? 답은 아니었습니다. 은혜 씨는 신중하게 카드를 살펴보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60번째 생일에 딸이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눈에 띄는 카드였고
그녀가 읽을 때마다 미소를 짓게 만드는 카드였습니다. 다른 카드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무게감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물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 씨는 모든 휴일 장식품을 보관하는 대신 할머니가 주신 손으로 그린 천사 장식품 하나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가져온 모든 기념품을 보관하는 대신 각 여행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 한 장만 보관했습니다. 은혜 씨는 물건이 아닌 추억에 집중함으로써 어수선함 없이 감정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쁨을 가져다 주고 공간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물건들을 조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많은 추억을 담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물건이 아닌 추억이라는 원칙을 따름으로써 은혜 씨는 과거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진정으로 중요했던 사람들과 순간들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도한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추억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추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7단계. 죄책감 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건 정리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씨는 집 전체를 정리하는 작업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물건 정리 여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가족, 친구, 심지어 전문 정리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과정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고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은혜 씨에게는 딸이 물건 정리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이 와서 함께 은혜 씨의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은 수년 동안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았지만 버리기에는 너무 애착이 가는 옷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옆에 있으니 은혜 씨는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딸은 그녀를 판단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은혜 씨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더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옷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옷을 입는가? 아직도 맞는가? 정말 좋아하는 옷인가? 딸의 도움으로 은혜 씨는 훨씬 더 정리된 옷장을 만들 수 있었고 버리는 물건들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도 덜 느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감을 느낀다면 전문 정리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은혜 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과정의 새로운 차원의 책임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씨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정서적 지지도 제공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그날 저녁 은혜 씨의 옷장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더 가벼워졌습니다. 물건 정리하는데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물건 정리는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든 전문가를 고용하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더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즐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8단계. 어수선함 없는 공간 만들기.
은혜 씨는 물건 정리를 계속하면서 진전을 유지하는 비결은 모든 것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어수선해지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수선함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곳입니다. 어수선함 없는 공간은 말 그대로 집 안에서 아무리 다른 곳에 물건이 쌓이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지정된 공간입니다. 은혜 씨에게는 그곳이 식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사, 신문 읽기, 아침 커피를 마시는 등 매일 사용하는 곳이었지만 우편물, 열쇠, 쿠폰, 당장 처리하고 싶지 않은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건은 금방 쌓였고 항상 그녀를 스트레스받고 정리되지 않은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혜 씨는 식탁을 어수선함 없는 공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녀는 이 공간을 항상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할 필요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물건은 없어야 했습니다. 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이 작은 매일의 노력은 은혜 씨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씨가 어수선함 없는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은혜 씨가 부엌에 들어와 빈 식탁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어수선함 없는 공간 하나가 그녀가 집에서 항상 조용하고 정리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중력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수선함 없는 공간을 갖는 것은 또한 은혜 씨가 추진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탁을 치울 때마다 그녀는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고 이것은 그녀가 집에 다른 공간을 정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식탁은 그녀가 집의 다른 부분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게 만들었고 그 추진력은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수선함 없는 공간이 있나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어수선함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재설정하고 재충전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혜 씨에게 이 간단한 단계는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집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정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9단계.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은혜 씨는 물건 정리 여정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서랍 하나하나, 기증된 물건 더미 하나하나, 정리된 옷장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성과였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씨가 집 전체라는 큰 그림에 너무 집중해서 종종 잠시 멈춰 자신의 진전을 축하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정리를 끝내거나 오래된 서류 더미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마치고 자신이 이룬 것을 잠시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씨는 이러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승리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서랍을 정리한 후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노동의 결실을 잠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보상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게 했고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성과뿐만 아니라
작은 발걸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 씨는 공간 정리를 마칠 때마다 간단한 커피타임, 산책 또는 좋은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 등 어떤 방식으로든 축하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축하들은 그녀에게 물건 정리가 끝없는 힘든 일이 아니라 집을 더 평화롭고 정리된 곳으로 만드는 일련의 단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승리를 어떻게 축하하시나요? 작업을 마친 후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러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물건 정리가 결승선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추진력을 쌓는 것은 과정을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은혜 씨의 물건 정리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상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공간과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녀는 이제 집에 들어설 때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때 그녀를 압도하고 불안감을 야기했던 어수선한 물건 더미는 이제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혜 씨가 집을 둘러보면 수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쌓여있는 서류, 오래된 도구로 가득 찬 서랍,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물건들로 가득 찬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에 갇혀 집을 제대로 즐기거나 어수선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씨에게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녀가 만든 어수선함 없는 공간은 그녀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집 안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에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물건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느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내용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떤 단계를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댓글에 알려주시고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팁과 맞춤형 조언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건 정리 영감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영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평화롭고 정리된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